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은 이제 타임 시리즈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무빙 에버리지가 뭔지, 또 판다스를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봐왔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머신러닝,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예측을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타임 시리즈를 머신러닝에 적용하겠다는 거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도학습 방법과 비지도학습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은 지도학습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 비지도학습 모델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도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지도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도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그래서 어떠어떠한 입력이 들어가면 정답이 뭐다라고 이제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그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도학습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진은 고양이, 어떤 사진은 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뭐 우리가 리그레이션 문제 같으면 뭐 어떠어떠한 변수, 집 방이 몇 개고 집이 뭐 이렇게 그 넓이가 어떻고 뭐 화장실 개수가 몇 개고 뭐 이러면 이제 얼마짜리 집, 이런 식의 어떤 리그레이션, 여러 개의 변수로부터 이제 답을 내는 리그레이션 문제가 되는데, 타임 시리즈는 어떻게 지도학습 그 문제로 구성을 할 것인가? 그게 타임 시리즈의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타임 시리즈는 어떻게 피처 엔지니어링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 프로블럼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지도학습 문제로. 그래서 결국은 지도학습이 되려면 피처가 있고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리샘플 한다든가, 또는 뭐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뭐 무빙 에버리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뭐 이제 지연된 쉬프트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 우리 그 판다스 갖고 했던 것들이 전부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들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 타임 시리즈는 자체로부터 피처하고 타겟이 전부 생성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피처는 우리말로 뭐 특성이라고도 하고, 또 통계학에서는 뭐 변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특성 또는 뭐 변수, variab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음, 일단 그 데이트 타임 피처가 있죠. 데이트 타임 피처. 그래서 그 이제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라인 한 라인 관측치가 이제 옵저베이션이고, 그 자체의 타임 스텝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계열 정보는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그 피처는 이전 타임 스텝의 밸류. 그래서 뭐 레그 1이면 바로 이전 타임, 레그 2면 그 전전, 레그 3면 전전전, 이런 식으로 그 과거 얼마 타임 스텝의 값,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윈도우 피처는 그 윈도우의 서머리 값, 우리 무빙 에버리지 한 것처럼 음, 그 어떤 이제 고정 윈도우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평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을 낼 수도 있고, 또는 그 과거 뭐 10일간의 최대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도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여기 서머리값 비자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 합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그리게이트 펑션들, 우리가 어떤 썸의 성격을 가진 그런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원본 데이터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뭐 이전 이 업무 도메인 지식을 좀 가져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피처를 만들지. 일단 이 날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뽑을 수가 있어요. 데이트 타임 피처.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잘 아는데, 이 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영화 넷플릭스 같은 사이트 같으면은 주말에 확
트래픽이 몰려. 주중에는 영화 잘 안 봐. 근데 뭐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엄청 많어. 일요일 저녁에는 없어 별로. 이럴 수 있죠.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피처가 될 수 있으면 위켄드, 주말이냐 여부, 그래서 주말 아님 이런 피처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그 피처, 우리 7일 전 방문했던 고객, 그래서 뭐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전하고 뭐 비교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굉장히 그 어떤 이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7일 전 방문 고객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7일 평균, 이건 최근 7일 평균이면 이게 무빙 에버리지죠. 그래서 뭐 롤링 7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로 평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 다 우리 다 해봤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피처가 되겠습니다. 그 윈도우 피처들의 종류를 보면 롤링 윈도우가 있고 익스펜딩 윈도우가 있는데요. 롤링 윈도우는 우리가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고정된 사이즈의 윈도우를 계속 쉬프트 움직여가면서 뭐 평균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고정된 사이즈의 윈도우를 쉬프트하는 게 롤링. 그래서 판다스에서도 이제 메소드 이름이 롤링하고 뭐 롤링 윈도우 이퀄 얼마 이렇게 메소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익스펜딩 윈도우. 익스펜딩 윈도우는 이전의 모든 이전 날짜를 포함해요. 모든 일자 포함 그런 윈도우.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계속 커지죠, 이거는. 그래서 해당 일까지의 맥스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시작일이 이건데,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뭐 이 위에 뭐 있다고 치고요. 뭐 굉장히 이제 네 개만 표현했지만 큰 데이터라고 치고 현재까지 최대 고객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최근 7일 같으면 이제 롤링을 고정된 7일의 윈도우를 계속 원데이씩 쉬프트하면서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만 해당 일까지는 처음부터 계속 현재까지 최대 맥스가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익스펜딩 윈도우에 들어가고요. 리샘플링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프리퀀시가 있죠. 우리 리퀘어먼트에 맞게 뭐 월 단위로 뭐 예측을 하겠다, 연 단위로 하겠다, 또는 분 단위로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노세컨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초 단위로 하겠다, 아니면 나노세컨드 단위로 하겠다. 정말 뭐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프리퀀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리샘플링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업샘플링, 다운샘플링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의 프리퀀시를 변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변경하는 방법이 뭐 위클리로, 먼슬리로 또는 뭐 비즈니스 데이별로 뭐 아월리로, 세컨더리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를 바꿀 수 있게 돼 있고 판다스가 다 제공하죠. 업샘플링이라는 거는 데이 콘트의 이제 프리퀀시를 더 촘촘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시켜 준다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업샘플링인데 그 얘기는 주기가 짧아져야죠. 그래서 이게 분기 단위로 이렇게 만약에 돼 있는 거를 내가 월 단위로 바꾸겠다. 이건 이제 주기가 그 4개월 쿼터가 이제 3개월이죠. 3개월 단위에서 그 월 단위로 바꾸니까 이제 3배로 늘어나겠죠. 데이터가. 이런 게 업샘플링. 거꾸로 다운샘플링은 이 분기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연 단위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4개 분기가 하나의 연에 해당하니까 이게 뭐 이건 이제 4분의 1로 줄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운샘플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이제 리샘플링 기법이고요. 자, 그걸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타임 시리즈의 피처 엔지니어링. 그런데 타임 시리즈는 요것 때문에 이런 이제 타임 시리즈를 지도학습 형태로 바꿔주는 요 부분이 처음 하는 사람은 되게 까다로워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다른 이런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 말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은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할 때 앞에 이제 전처리 부분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그다음에 뭐 정제하고 또 가비지 데이터 없애고 뭐 이런 이제
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스킵하고 보통 공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레이블이 다 달려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뭐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뭐 만들어내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 시계열 데이터는 시계열 자체에서 미리 어떤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미리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만드는 방법이 처음에 좀 까다로워서 처음에 약간 이제 그런 데서 애를 먹는데요. 뭐 익숙해지면 물론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내용 자체는. 일단 이제 데이트 타임 피처 있고요. 레그 피처가 뭔지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피처, 또 리샘플이라는 거 요거 다 설명됐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타임 시리즈에서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고요.